우리나라 전체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축산업은 쌀과 더불어 우리나라 식량 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업은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수입 개방 확대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값 인상 행진 등이 이어지면서 축산 농민들은 안팎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실정입니다. FTA 이후에 수입 개방이 되면서 관세율이 2027년이면 미국의 경우에는 제로 관세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현실로 다가온 위기. 이 고비를 넘어 미래로 가기 위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줄이고 축산물의 품질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축산업계. 1차 산업으로서의 축산에 2차, 3차 산업을 융합시키는 6차 산업화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도입해 축산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가요. ICT나 스마트팜. 조금만 더 집중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나라예요. 자유무역 시대의 위기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전에 직면한 축산업. 이 변화의 바람은 희망의 물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미래 축산의 길을 열어가는 축산 농부들을 만나봅니다. 목포 무안 신안축협이 운영하는 가축시장.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시작된 경매는 중개인들의 적극적인 응찰로 금세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이곳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한우 가격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아지나 암송아지도 지금 강보 앞서고 또 입식 자금이 풀리다 보니까 송아지 가격은 또 더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임신우도 지금 아주 강보 앞서고 비우구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세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한우값이 오르는 것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형편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값싼 수입 쇠고기와의 가격 경쟁력 싸움에선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값의 강세를 틈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 축산 강국들이 국내 쇠고기 시장을 더욱 공세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 상반기 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쇠고기 수입량이 40만 톤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
괜찮으셨어요. 한 11% 네, 저도 이상.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수익률도 이렇게 괜찮고, 수입 쇠고기들의 공습이 거센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 말 팔면 대학 보낸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그 시장 진출의 어떤 교두보 역할 그런 역할들을 좀 해왔기 때문에 그 수출 강대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 일단 들어온다는 것은 국내 한우 가격이 좋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진을 주로 먹기 때문에 그 국내 한우 가격이 좋으면 좀 더 공세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규모가 결국은 이게 수입 개방 후 나타나는 더 큰 문제는 한우 농가의 감소입니다. 그 빈 우사에다가 염소를 갖다 놓고 이것은 곧 한우의 번식 기반과 자급 기반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지금 가구 수가 이렇게 줄었잖아요. 네. 국내 쇠고기 생산 기지인 한우 농가. 수입 개방 이전인 2000년 약 29만 가구였던 한우 농가는 한 해 평균 1만 2천여 가구씩 문을 닫았습니다. 한미 FTA 이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소규모 번식을 하시던 분들이 그동안 농가분들이 많이 탈락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우 산업의 번식 쪽을 담당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마음 놓고 그래도 소를 계속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 이대로 한우의 자급 기반이 무너진다면 지금은 값싼 외국산 쇠고기도 훨씬 비싼 값을 치르고 먹어야 할지 모릅니다. 행사로 들어가세요. 조합원을 대상으로 열린 축협의 사업 설명회. 그래도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축산업계의 또 다른 위기로 꼽히는 고령화의 현주소를 공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고 이곳에 모인 조합원들의 모습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장 사업 조합 경영 컨설팅에도 현재 우리나라 한우 농가의 고령화율은 한국 사회 전체의 고령화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는 그야말로 급속도로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납하고 산업 단속을 힘을 대를 이을 후계농이 없는 한우 농가는 폐업할 수밖에 없는 실정. 각종 시장 그래서 이곳 축협이 찾은 대안 중 하나가 한우 돌보미 사업입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이 고령화로 우리 조합원의 제명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고자 이 돌보미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우리 조합원님들이 소를 2마리를 사주면 우리 직원들이 소를 잘 키워서 이익 배당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2015년 목포 무안 신안 축협은 전국 최초로 농가가 맡긴 소를 대신 키워주는 한우 돌보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양현석 씨는 평생 소장사를 해서 살림을 일구고 자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처음에 8개에서 토막갈비 안 먹고 계속 소를 키워보고 싶지만 녹록지 않아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소를 사고 싶은 생각이 나. 더 키고 싶은 생각 나. 내 나이가 85이야. 85세라도 아직 건강해. 소장사 하면서 걸어다니고 내가 소도 짊어지고 다니고 이래놓은 게 건강하다 그 말이요. 이게 오직 소 때문에 내가 건강해. 우리 상태가요? 그리고 오래 소장사를 했던 깐깐한 눈썰미로 봐도 만족스러울 만큼 잘 키워주고 있어 틈날 때마다 들러서 보고 가곤 한답니다. 배아짓기 먹었어. 사람도 마찬가지죠. 소란 것이 지금은 사료로 많이 키니까 잘 먹이면 소가 건강하게 이렇게 육덕이 좋고
못 미고 등거리가 날라매갖고 야 안 돼. 근데 잘 먹여놨지. 여기 8 하나 2호 절적에 지금 한우 돌보미 사업은 참가자가 송아지를 가축시장에서 구입해 축협에 사육을 위탁하면 24개월 동안 키워서 출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7년 2월 14일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형 나이는 13개월, 14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 아버님. 소 사이즈로 저희가 맞춰놨기 때문에 2015년 처음 시작한 1차 사업에는 모두 191명이 참여해 382마리의 한우가 사육됐습니다. 한 마리당 61만 원 순수익을 올리면서 2차 사업에도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손해가 나면 우리 조합원님들이 그대로 손해를 보고 그래도 하실랍니까 했더니 176명의 우리 조합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4개월차 키우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또한 속값이 안정적으로 내년까지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포 모안 신안축협에서는 3년 전부터 별다른 쓸모없이 놀고 있던 땅에 갈대와 같은 사료용 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무비료로 재배한 이 풀은 잔류농약과 질소가 없어 조사료의 좋은 원료로 활용됩니다. 수익권처는 뭐 그때 그 변이가 심하지만 이거는 일정하게 우리 그 농민들이 심고 그다음에 그 국내에서 자라던 그런 풀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알곡 종실이 또 많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수익권처는 종실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종실보다는 보통 스트로라고 해서 진류가 많아요. 이거하고 이걸 비교해 보면 공유가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농민들에게 호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축협에서는 직접 재배한 사료용 풀에 각종 영양소를 넣고 발효 숙성시켰습니다. 이렇게 완전 혼합 발효 사료인 TMF 사료를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과 상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국내산 조사료를 활용해서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5,300원, 포당 5,300원에 지금 판매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내산 조사료인 자프를 무안공항에서 저희가 이제 저가의 품질 좋은 그 조사료를 갖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사단 사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생산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사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한우 한 마리당 연간 36만 원이 넘는 사료비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농가들의 호응을 얻으며 주문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생산량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목포 무안 신안 지역. 한우 농가의 70% 이상은 번식우를 사용하는데요. 이 소들이 건강한 송아지를 다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된 것이 TMF 사료였습니다. 보통 한우 농가에서는 하루에 2번 사료를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목포 모안 신안축협의 TMF 사료는 하루 1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TMF로 1kg 그리고 사육에서 출하해봤습니다. 외의 결과가 나왔고 만족할 만합니다. 이런 부분을 차관했을 때 사용한다고 하면 노동력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노동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배합 사료에서 국내산 풀을 활용한 혼합 발효 사료로 바꾼 뒤 소들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퇴비라든가 거름을 일체하지 않고 수확한 풀이다 보니까 질소 함량이 낮아서 연변이라든가 위에 트러블이 훨씬 적습니다. 질소는 암모니아로도 전환되거든요. 암모니아가 너무 많으면 소가 설사를 하거든요. 유질이 변합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질소 함량이 적고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사료가 들어간다 하면
설사 발생률이 좋겠죠. 플러스적인 요인은 미생물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훨씬 설사 발생률은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실제 분석 결과 목포 무안신안축협의 TMF 사료는 어미소와 송아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송아지 폐사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목무신 축협에서 의뢰한 그 야초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영양적으로는 볏짚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조사료 시장에서 좀 큰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질 좋은 사료용 풀을 활용해 번식호뿐만 아니라 거세 비유구에 적합한 혼합 발효 사료까지 개발해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무안 1로 가축 시장은 전국 87개 축협 중 가장 많은 수의 소가 거래되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약 300마리가 경매되는데요. 이곳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품질 또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TMF 사료를 이제 먹이다 보니까 그런 품질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들도 지금 예전에 비하면은 이 고기소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살이 이제 많이 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향상에 대비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애써 키운 한우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안섬 지역 농가들에게는 장이 열리기 전날 미리 소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요거 오면 첫째 오면 키로수가 많이 빠져버려요. 요거 오면 하룻밤 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단점이에요. 송아지도 육지 송아지보다 더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방에 넣어놓으면 이제 첫째 먹기 때문에 소가 배가 좀 나요. 그러나면 홀짝할 텐데 그래도 이제 배가 나야만이 가격 차이가 더 받을 수 있고 좋죠.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시장 이용객도 하루 평균 500명 정도로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른 시장보다는 여기가 월등하게 더 잘 나오고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가지고 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건 6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축산업은 이렇게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6차 산업화를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축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젖소 시범 목장으로 설립된 안성 목장. (10여 년) 전부터 이 농장은 다양한 가축들과 만나고 교감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놀이 목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레저와 체험, 교육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팜랜드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일단 39만 평 중에 주요 시설물이 이제 약 8만 평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그 종합 행사장이라고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이제 체육관 같은 개념의 그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물 축사 위주로 이제 건물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소를 비롯해 다양한 가축들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는 방문객이 직접 먹이도 주고 만져볼 수 있는 생생한 체험 공간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 승마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체험은 물론 강습까지 승마의 대중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기구도 많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초원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길은
도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안성 팜랜드는 이렇게 축산업이 나아갈 6차 산업화의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야트막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이 목장에는 35년 전 귀농한 한 가족의 꿈이 담겨 있는데요. 우유 파동을 겪으면서 발빠르게 체험 농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이미 20년 전에 그걸 겪었고 해결책이 뭐냐고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공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제품을 농장에서 생산을 하고 소비자가 직접 오게 하는 이런 거더라고요. 아 그럼 이거다 싶어서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젖소 3마리로 시작했던 목장의 연간 방문객은 약 2만 명. 이렇게 얻는 수익이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한다는군요. 그냥 젖소 쌀 때 느낌이 조금 이상하긴 이상했는데 거기 위에 무슨 말랑말랑하거든요 이게. 근데 뜨끈뜨끈해가지고 신기했고요. 원래 소가 좀 만화에서 보면 웃기게 나오는데 여기 실제상에서 보니까 정말 멋지게 나와요 소가. 이 목장에선 하루에 약 1톤 정도의 우유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직접 치즈 등의 유제품으로 가공해 판매하면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목장에서 나고 자란 두 딸이 경영과 체험, 제품 개발 등을 담당하는 가족 경영 시스템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명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편이 목장을 35년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교를 하는 거 이런 기술적인 건 남편이 맡아주고 두 딸들이 하나는 일본 가서 공부를 했고 하나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유를 가지고 가공할 줄 아는 것도 알고 요리하는 것도 알고 뭐 다양한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저희 집의 힘인 것 같아요. 현재 축산의 6차 산업화는 주로 낙농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는데요. 1차 생산에 치중돼 있는 한우 농가에도 6차 산업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한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6차 산업이 상당히 미진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생산비 절감 노력도 좀 병행하면 앞으로 경쟁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축산업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을까요? 규슈 북서부에 자리 잡은 사가현. 우리로 치면 한우에 해당하는 일본산 고급 쇠고기를 와규라고 하는데요. 이곳 사가현에서 생산되는 일명 사가규는 일본의 3대 와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販売の時には必ず個体識別番号を書いて、やってくれって販売してくれって言われてます。この佐賀牛に関してだけなんですか？いやじゃあ全部和牛に関しては。 연간 약 1만 마리 정도 생산되는 사가규. 오프라인 매장에선 20%만 판매하고 80%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며 유통 비용을 줄입니다. 이곳 판매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공개하지 않는 육가공 작업장까지 투명하게 공개했는데요. 사가규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まあ、自分の子供みたいにしてますんで、出荷の時にはもう本当にちょっと涙流すようなねところもやっぱありますもんね。3年間でここまで大きくしますけど、もう育てる時には愛情がすごくこもってますんで、ただ単に工場製品みたいな形じゃなくて、本当に愛情を込めて、ブラッシングって言ってずっとブラッシングをして、ここのところの油を全部にきれいに回してずっとブラッシングして、牛を大きくしますもんね。 수입 개방 후 일본은 고품질 유구 생산을 위해 재래 흑우를 한우 등과 교배해 흑모화종으로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와규의 호적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一番の誇りはやっぱり生産者がプライドを持って愛情を持って育ててる。これが一番だと思います。 판매 중인 쇠고기는 모두 생산 이력을 공개하는데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상위 등급으로 인정받은 쇠고기에만 사가규라는 이름이 붙여진다고 합니다. 他のところでも一応写真は載せるようにしてます。顔があって、さっき言ったようにこの人たちが作ってるよっていうのは佐賀牛にしても佐賀産牛までは写真はだいたいこういうふうに入ります。これは去年28年度のその牛の中で一番いい牛をうちが仕入れましたっていうことの証明書をこの JA 佐賀の方からもらった証なんです。 지난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시 만찬 테이블에 오르기도 했던 사가규는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이제 사진을 걸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단순히 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판다 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농가의 얼굴, 브랜드 이게 사가규 자체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내 양심을 파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가연청에서는 사가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협과 협력해 4개월령 송아지를 공동 사육하면서 사양 관리를 통일하고 동시에 생산비 절감이라는 효과까지 거두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발 1000m, 규슈 산기슭에 자리 잡은 이 목장에서는 50여 마리의 소를 방목하고 있습니다. 목장의 주인 부부와 자녀 3남매가 함께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고 등급의 소를 생산하기 위해 혈중 비타민 농도까지 체크해가며 개월수별로 먹이를 조절한다는군요.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우리는 판로가 복잡한데 우리보다도 판로가 더 현실화돼서 판매까지 이런 것이 더 작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값싸게 먹을 수가 있더라. 농가가 직접 경영하는 레스토랑에서는 목장에서 생산된 신선한 쇠고기를 바로 구매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체 생산한 쇠고기는 분고규라 불리는데요. 가공과 판매까지 직접 하면서 부가가치가 3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一応レストランと合わせて精肉ですね。こちらのお肉の販売もや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一応そういった形で生産から食肉加工、そして最後の流通販売ということで、一応6次化産業という形を今本格的には平成18年からの形としては取り組んできております。 연간 4만 5천여 명이 방문한다는 농가 레스토랑. 쇠고기는 물론이고 친환경 쌀과 채소까지 직접 재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今の流れとしては観光客8割ですね。レストランで買っていただいた方が美味しかったということで、例えば福岡方面のデパートで買うと非常に高いわけですね。
肉が。でもこちらでしたら割と安く買えるということで、ここで食事をした観光客の方がこちらで美味しかったからということで買って帰るのが大きいですね。 이미 20년 전부터 6차 산업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다는 베벤코 목자. あと1ヶ月から2ヶ月で 6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 전략은 결국 1차 산업의 품질 경쟁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농가가 이렇게 고생해서 생산한 그 소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생산에서부터 도축, 유통, 판매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그 일본이란 나라가 참 이런 게 잘 됐다. 그런 것들을 믿고 소비자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참 잘 돼 있다. 지금 우리 농촌에 불기 시작한 또 다른 변화의 바람, 4차 산업혁명. 축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흥의 한 한우 농가에 가축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농장을 이른바 스마트팜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해서 농가 노동력 좀 절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금년에 약 10농가 500도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오 캡슐을 소의 입을 통해 위장에 투여했는데요. 이 캡슐에 부착된 온도 센서가 0.1도 단위의 미세한 체온 변화까지 측정해 소의 몸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소에게 캡슐을 투여하면 이제 소의 적정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를 통해서 기본 온도에서 이제 온도가 상승되면 이제 저희가 발정이 왔다고 측정이 되고요. 만약에 온도가 하락할 경우에 이제 분만이 됐다고 확인이 되어 이제 농장주에게 알람을 드려요. 그래서 그 알람으로 인해서 농장주가 편하게 이제 목장에 와서 이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소의 몸속에 들어있는 바이오 캡슐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생체 정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농장 주인이 언제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쁜 농사철에 소의 수중 적기랑 분만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서 소 유산이나 그걸 발할 수가 있는데 이 바이오 캡슐 사업으로 인해서 그 수중 적기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분만할 때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문을 연 경기도의 한 목장. 200여 마리의 젖소를 키우고 있는 이곳에서는 처음 낙농을 시작할 때부터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이 목장 주인은 수의사인데요. 젖소를 키우면서 여전히 수의사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양한 기계 설비들이 사람 손을 대신해 소들을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하던 수의사 일에 지장을 주지 않고 목장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들, 장비들을 처음부터 좀 설치하게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ICT 사업이다, 스마트팜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그때는 그 목적으로 저는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팅하기 나름인데 이 로봇으로 하루에 젖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정한 주기로 분만을 시키는 일인데요. 자리를 비우더라도 소의 위장에 넣어놓은 센서를 활용해 24시간 관리가 가능합니다.
뭐 발정을 관찰하거나 인공 수정을 시키거나 소가 아픈지 안 아픈지 하는 거는 모두 다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젖소 목장에서 가장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 바로 젖을 짜는 일. 1년 365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하는 그 일까지 이곳에선 이렇게 로봇 착유기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으로 조성된 이 목장에서는 200마리의 소를 2개의 목장에 나눠 키우고 있지만 상시 근무하는 직원은 1명뿐입니다. 노동 집약적인 형태의 축산업은 영속성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자동화를 포함한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팜 기술은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한 목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40년 된 젖소 목장은 아들이 대를 이어 축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후계농을 확보한 축산 농가는 30%도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목장을 하려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대대에서 끝나지 않고 또 아들이 또 먹고 사는데 대를 한다고 하니까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승열 씨의 아버지부터 3대째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인데요. 몇 년 전 젊은 아들의 권유로 스마트팜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의 귀에 컨디션 탐지기를 부착해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를 해야 서로 스트레스 덜 받는 거고 그래갖고 생산도 더 많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편리성을 최고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컨디션 탐지기를 통해 수집된 소들의 건강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소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이게 빨갛게 또 아픈 소들은 아주 신속하고 그냥 어디 나가 있더라도 매일 편하지. 아 오늘 발정이 몇 번 왔구나. 그럼 미리 저녁 때 일할 거 뭐 끝나고 수정시킬 타임 또 아픈 소가 또 뜨니까 아프면 아 얘는 근무한 지 얼마 안 돼서 아픈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아픈 건지 이런 거를 갖다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들이 하루에 2-3번씩 컴퓨터를 통해 자세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으로 인해 일하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면서 이승열 씨 부부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6차 산업화까지 추진하게 됐습니다. 직접 생산한 우유로 구워 먹는 치즈 등 유제품을 가공하고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방은 작년에 지었습니다. 새로 지었고 한 6년 전서부터 또 전문 기관에 가서 교육 좀 받았고 그래서 치즈의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취향에 맞는 치즈를 특히 많이 좀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전남 서부권에 8개 축협이 참여하고 있는 한우 공동 브랜드 녹색 한우 판매장. 황칠나무의 효능을 접목시킨 한우 신제품 시식회가 한창인데요. 이런 고품질 한우가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판매됩니다. 농가들이 열심히 잘 기르는 거를 잘 팔아주는 역할이 브랜드가 할 일이라고 일단은 보고요. 그래서 잘 팔아준다는 의미가 농가가 이제
어디다 팔든지 간에 다른 곳에 파는 것보다 1원이라도 더 많은 돈을 농가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판매 시스템이 돼야 이제 브랜드로서 그 가치가 있다. 친환경 인증 농가의 한우만을 도축하는 녹색 한우. 국내 최고 수준의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자체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 이상 되는 균일한 품질의 한우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품질이 좋게 하기 위해서 농협 사료하고 협력을 해서 농협 사료 그 박사들이 농가에 돌아다니면서 컨설팅도 해주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품질이 좋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한우는 좋은 품질의 한우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지난해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한우의 홍콩 수출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홍콩이나 그 마카오 쪽에 작년에도 이제 수출을 좀 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이제 좀 그 어떤 뭐 호의적인 그 소비자들의 호의적인 그 선호도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그 국내에서 찾는 것도 있지만은 그 해외 이제 수출 시장도 뭐 앞으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색 한우 브랜드 회원 농가 220여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사료회사의 영업사원이었던 김원길 씨. IMF 이후 속가 폭락으로 많은 한우 농가들이 폐업을 할 때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고 축산을 시작했습니다. 한우는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 3년, 4년 가격 좋으면은 또 한 그 이후로는 또 가격이 또 하락되면서 이 속가격이 좀 올랐다 떨어졌다 이 폭이 크는 과정이 아마도 그 사업하는데 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량을 잘 해가지고 속값이 안 좋을 때도 가격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전라남 두개 챔피언 먹은 거예요. 이곳에서는 녹색 한우 브랜드 전용 사료만 먹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최고 등급인 1등급 2플러스의 출연율이 44%를 넘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녹색 한우 브랜드에는 전남의 2,3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김원길 씨는 전체 회원 농가 중에서 최고 성적을 거둬 지난해 녹색 한우 품질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브랜드에서 소가 물량이 딸린가 뭐 서로 물량이 딸려서 뭐 많이 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개월수가 이제 덜 돼서 못 주고 있습니다. 판로 걱정 없이 오로지 한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 좋다는 김원길 씨. 공판장에 출하하는 것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우 사육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농민이든 소비자든 같이 이렇게 우리 축산을 일으키자, 농업을 일으키자. 이 식량 자원을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지 외세에 의존해서는 이거는 우리 국가 전망에 또 폭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이것은 뭐 환경을 빠뜨리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미래 지속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와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는 축산업.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한 걸음 더 진화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축산 농부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첨단 기술이 접목된 미래 산업으로서 새로운 축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변화를 우리 축산업의 희망으로 키워가야 합니다.